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해 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네. 보셨어요? 성송 커플. 태양의 후예. 네. 성송 커플을 보면서 요즘 어떠세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약속을 잡지 말아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어제 삽니다. 저는 정말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네. 그걸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미로우세요? 저는 그 중간중간에 김문숙 작가가 구사하는 깨알 유머. 유머? 네. 어떤 거요? 그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 중간에 소개팅했던 여성이 택배를 보내잖아요. 아, 다 못 봤어요, 저는. 아, 그거 못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가 그 네.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헐레벌떡 뛰어가죠. 네. 빨리 막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송혜교랑 그 누구죠? 그 김지원. 네. 두 사람의 그 연인이 먼저 봤죠. 네. 그러니까 그 김지원, 윤중이가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처음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둘 중에 누가 사촌 동생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나 둘 셋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그다음 아니 오른쪽 왼쪽 이게 바뀌는. 아, 네. 저 그 부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군복을 입고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여자한테 네. 이렇게 믿고 맡기라고 나를 못 믿습니까? 이럴 때 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연애 감정. 제복 판타지를 자극하는. 옛날에 어릴 때 갖고 있던 게 연애 감정이 요즘 자극되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찌라시 아세요? 네? 찌라시? 요새 이른바 그게 사실은 증권가의 전단지였다가 이른바 저 비공식적인 사설 뉴스. 네. 네. 근데 박사님 찌라시 받아보셨어요? 예전에 누가 이게 찌라시라고 그러면서 보여준 적은 있죠. 요새는 이메일로들 많이 돌리고 그래요. 요즘은 카톡으로 돌아요. 네. 근데 그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런 게 찌라시입니다라고 샘플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앞쪽에 아마 찌라시 작성자들이 법적인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나오는 정보들은 100% 검증된 사실이 아니므로 네. 뭐 유포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 유포했을 때 책임은 유포자가 집니다. 이런 식의 그래요?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 찌라시가 요즘 많이 돌고 있어요. 네. 특히 무슨 뭐 송송 커플이다 뭐다 하면서도 막 돌고 있는데요. 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걸 내가 받았잖아요. 네. 들으면요, 나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전달자도 처벌한다. 그럼요. 네, 유포자. 최초 유포자와 네. 단순 유포자를 구분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 유포자와 그 단순 유포자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네. 사람들도 사실은 같이 처벌됩니다. 대신 최초 유포자의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네.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건 있지만은 사실은 모두에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거슬러 가면서 이 범인을 찾게 돼요. 너 누구한테 받았어? 그렇죠? 그럼 넌 누구한테 받았어?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너는 누구한테 해서 결국은 최초 유포자를 찾습니다. SNS는 한꺼번에 뭐 수천 네. 뭐 이렇게 퍼지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은 IP 추적뿐만 아니라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서버에 남겨진 데이터를 다 분석하기도 해요. 요즘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설마라고 하는데 다 찾아요. 자, 실제로 배우 이시영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사람이 구속된 바가 있었어요. 그 사람 기자였지 않나요? 현직 기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은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의원의 관계자와 언론사 등을 다 압수수색한 뒤에 최초 유포자를 적발해가지고 처벌한 경우인데요. 요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밴드 그런 모든 곳이 대상입니다. 네. 메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밴드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SNS가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 내가 보낸 찌라시 때문에 고소장이 올 수가 있는데요. 네. 무서운 것은 저는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지만 나를 수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털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한테 내가 받은 거를 단순 전달했다 이렇게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 난 보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찌라시 내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라시의 내용이 설령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네.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네. 보고 법적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네. 허위적인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좀 다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미삼아 내가 이렇게 계속 돌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저도 가끔 받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들한테는 재미가 아니죠.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또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공인이니까 이 정도는 뭐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연예인이 왜 공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공인이에요? 공직자는 공인이 맞죠. 근데 연예인 공인인가요? 이게 참 애매한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면 공인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연예 오락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도 공인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공직자가 공인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연예인 진짜 그거는 좀 애매한데. 그럼요. 아무튼 그 모든 것이 다 정보가 털려서 우리가 돌고 있는 게 지금 되게 많은데요. 그 돌고 있는 찌라시, 그러니까 SNS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원재가 사실은 눈이 3개다. 네. 가짜죠. 4개죠. 안경 2개, 눈 2개. 또 그렇게 여기서 말한 건 안경 빼고 진짜 눈. 네. 장원재가 눈이 3개다. 가짜죠. 네. 돌려요. 그것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면 흔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돌린다. 이거는 처벌되는 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네.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린 것도 처벌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처벌돼요. 처벌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사자. 죽은 사람은 사자 명예훼손. 허위를 적시하면 사실을 적시하면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네. 허위만. 네. 허위만.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거는 뭐 죄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고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방금 다시 정리해서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이든 진짜든 명예훼손. 다만 형량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자. 네. 죽은 사람은 네, 허위의 사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네.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고 전달한 경우. 그게 또 재판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예컨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에요, 허위예요? 허위죠. 그럼 허위죠. 그런 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믿었다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는 법률에 착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난 그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해도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용이 거죠. 없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라고 해도 그것이 가짜의 경우에는 허위에 의한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NS로 오고 있는 모든 찌라시 절대 재전송하면 안 됩니다. 재전송했다가 단체로 엮여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거 합의금 요구해요. 근데 최근에는 근데 특히 그 연예인 관련 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전송이 아니고 직접 보여주면 된다. 우리가 우편 음란 편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우편으로 우송하는 거는 유죄고 직접 주는 건 무죄라니까. 진짜 똑같은 경우인데 직접 보여주면. 그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포의 증거를 안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그걸 수업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이 음란물을 주면 네. 괜찮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음란물을 이렇게 눈 앞에 들이대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제형 법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NS 유포도 사실은 논란은 좀 있어요. 네. 최초 유포자가 사실 문제지 그 다음부터 한 사람들은 재미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유포한 사람들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유포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포를 단속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SNS에 들어온 것을 재전송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근데요, 네. 이것도 또 애매해요, 박사님. 명예훼손이 될 자료가 아닌 거는 SNS 유포가 안 돼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누구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가끔 들어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유포되는 누구 SNS가 뭐 많죠. 매매 얼마에 했다. 네. 또 뭐 누구 사기더라. 누구 어디서 봤더라. 근데 대부분 진짜든 가짜든 예를 들면 딱 그거야. 박사님하고 만약에 어떤 모 연예인이 사귀더라. 네. SNS 유포가 됐어요. 네. 근데 유포가 되고 난 뒤에 박사님이 그 연예인과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도 명예훼손이에요. 그래도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온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을 때는 직접 보여줘라. 네. 최소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네. 올바른 행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요?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참 음란 편지를 직접 주면 된다는 그 판례를 보고 나니까 제가 이상한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요즘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거 유포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합의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얘기 왔을 때 전달하지 마시고요. 좋은 글만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2차, 3차 유포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